9월 모의평가가 없어지고 8월 모의평가로 바뀌었죠. 우리 8월 모의평가를 열심히 보신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 중에서 굴욕감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은 아주 좀 이렇게 원활하게,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난이도가 다운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작년 수능이랑 올해 6월 모의평가랑 그렇게 난이도에 큰 차이는 없었는데, 두드러진 현상은 킬러 문제가 좀 이렇게 많이 생각했었던 패턴이죠. 3차 함수의 생김새라든가 이런 다항함수 추론하는 것 중에서 아주 참신한 킬러 문제가 아니었어요. 킬러 문제, 객관식 킬러인 15번 문제, 그러면 제가 당금질에서부터 계속 강조했었고 굴욕감에서도 계속 매회 강조했던 게 뭐야? 저만식 역추적 한번 해봐라. 그것도 함수로 해석해봐라. 응? 역추적이 어려운 이유는 뭐야? 그렇지, 두 가지를 다 해봐야 되잖아. 근데 시각적으로 풀 때는, 함수로 해석할 때는 한 가지만 그냥 곧바로 언제 그 주어진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지를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근들에서 우리가 연습했었던 그대로 나왔어요. 정확하게 역추적에 대해서 나왔었고, 그리고 22번은 3차 함수의 그래프, 언제 x축이 어디 있어야지만 주어진 함수의 불연속점이 두 개가 되는지를 따져보는 건데, 약간 특이하긴 했었어. 뭐였어? 변곡점을 지날 때나 아니면 x축에 접할 때가 대부분의 지금까지 출제했었던 가장 크리티컬 포인트가 거기였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그게 아니었으니까 또 약간 변형을 했었어도 그래도 조금만 집중해서 생각하면 그다지 어렵지 않았었다. 그래서 킬러 문제 두 문제는 상당히 쉬웠었고, 21번 문제는 뭐 좌표는 길이고 길이는 좌표다라고 우리 당금질에서도 많이 했고 취향유형의 집중 공략에서도 엄청 많이 했었던, 그런데 거기서는 제가 이제 또 설명할 부분이 또 있어요. 응? 그래서 맨날 또 기울기가 하나가 m이고 하나가 마이너스 m, 그거를 막 직설 방식을 막 찾으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대수적으로 접근해 쓰는 사람이 되게 많을 텐데, 그러지 않는 친구들이 훨씬 더 편하게 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중학교 도형으로 접근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친구, 내분점 이야기를 가지고 중학교 도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 다시 한번 해보는 시간. 그래서 21번, 22번은 작년 수능보다 쉬웠고 올해 6월 모의평가보다 쉬웠다. 단 걔네들이 쉬워진 대신 객관식 쪽이 13, 14, 15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객관식의 킬러 쪽이 작년이랑 6월 모의평가보다는 좀 어려웠고, 주관식은 좀 더 쉬워졌고, 이런 느낌이었다. 더군다나 13번 문제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당연히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도형 파트인데 그것도 조금 어렵게 나오기는 했는데 거기에 핵심 포인트를 느낄 줄 알아야 돼. 이렇게 푸니까 풀린 애가 아니라 그 안에서 사인 법칙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었거든. 그러니까 반원만 주어졌지만 반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보였는데 그걸 가지고 외접원의 반지름을 찾고자 하는 그 시나리오만 만들 수 있었으면, 근데 그게 잘 안 보이니까, 더더군다나 외접원의 반지름 찾는 것도 그다지 쉽지는 않았었어.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올해 9월 공통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도형 문제, 13번 문제, 그 다음에 14번 문제도 시간이 좀 오래 걸렸었던 이야기. 마찬가지로 6월 모의평가처럼 윗끝과 아래끝이 모두 다 x와 x 플러스 1. 그런데 내가 6월 모의평가에서는 미분하면 너무 쉽게 풀렸었고, 근데 너무나 역시 평가원은 저의 의견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아래 끝이 x고 윗 끝이 x 플러스 1 나오려면 미분해서 미적분 선택자들에게 유리하지 않게. 그래서 우리가 당금질에서도 똑같이 했었어요. 아래 끝이 x고 윗 끝이 x 플러스 1이었을 때 미분해서 푸는 것이 아닌 정적분, 정의로 해석하는 문제, 아주 전형적인 그 당금질에서 연습했었던 그 문제가 14번이었는데,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15번 문제는 뭐였습니까? 역추적. 그것도 당근에서 많이 해봤었던 패턴들이니까 좀 새로운 유형을 많이 내려고 노력하는 분위기가 작년 수능부터 시작이 됐었다면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느낌에서 조금 킬러 문제의 난이도를 점점 낮추고 있다. 그러니까 평준화되고 있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3번, 14번, 15번, 20번, 21번, 22번 중에서 한 몇 문제 빼놓고는 다 비슷한 수준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과거처럼 킬러 문제는 건들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시절은 거의 끝이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택 과목에 관련된 이야기도 그다지 어렵지 않게 평이하게
출제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관식은 쉬웠고 객관식은 어려웠고 당금질에서 우리가 연습했던 패턴들 계속 똑같이 연습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사실. 물론 이번에 출제했었던 그런 유형들은 수능에서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건 안 나오니까 빼 이런 식으로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금질에서 내가 이야기했었던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과정을 여러 번 연습함으로써 완전히 신유형이 나오더라도 한 걸음 혼자서 더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고자 하는 게 바로 당금질이니까 꾸준히 여러분 하던 대로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공통문항 시작해 보도록 하죠. 2023학년도 9월 평가원 공통 1번입니다. 이건 뭐 그냥 지수법칙에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이거는 지수법칙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버리니까 얼마야? 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하고 거기에 루트 3 플러스 1제곱이니까 지수와 지수가 붙어 있을 때는 곱해서 하나를 합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이니까 얼마야? 2가 될 거고 그래서 답은 4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거. 가장 기본적인 지수법칙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2023학년도 9월 평가원 공통 2번입니다. 이거 F'2의 정의니까 미분한 다음에 뭐 대입하시면 돼요? 2 대입하면 되지. 미분하면 4x니까 x 대신 2 대입하면 뭐 8 이렇게 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2023학년도 9월 평가원 공통 3번이에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는데 사인 각을 합해서 파이가 되면 값은 같으니까 얘가 자체가 그냥 뭐야 시작? 13분의 5 이런 입금이라 그랬지, 그치? 이건 뭐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의 관계식을 이용해도 되겠지만 무엇보다 제일 쉬운 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삼각형, 직각삼각형 그리는 게 가장 쉬우니까 이렇게 만들고 그럼 자연스럽게 이게 10이라는 거 알잖아.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탄젠트의 절대값은 얼마다 시작? 12분의 5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 다음에 부호를 결정하는데 그 부호는 사인이 양수고 코사인이 음수라 그랬으니까 x좌표가 음수고 y좌표가 양수가 된다는 얘기는 2, 3면에 있는 각이라는 얘기잖아요. 2, 3면에 있는 각이라면 기울기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잖아요. 동경이 2, 3면이니까. 따라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12분의 5다 이렇게 2번 이렇게 어렵지 않게 체크할 수 있었던 기본적인 삼각함수 공식 이야기였어요. 2023학년도 9월 평가원 공통 4번 문제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라. A 왼쪽도 1차 함수, 오른쪽도 1차 함수. 그냥 시각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접합 지점인 A에서 함수값이 같으면 된다. 물론 이론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여기다가 리미트 붙여서 좌극한값 겸 함수값, 리미트 붙여서 우극한값이 같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시각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A일 때 함수값이 서로 같다. 이렇게 놔도 전혀 문제없다. 이런 뜻입니다. X 대신 A를 대입하는 시작. A제곱 마이너스 6 이렇게 가시고요. A제곱 넘어가니까 플러스 A 마이너스 6 이퀄 0. 그래서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근과 계수관계를 이용하시면 되니까 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죠.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2023학년도 9월 평가원 4번이었고요. 2023학년도 9월 평가원 공통 5번 문제입니다. 등차 수열에 대해서 첫 번째 항이 다섯 번째 항의 2배고 아우 이거 참 뭐 이걸 뭐 그 A와 D의 관계식으로 안 나타내도 풀 수는 있는데요. 이건 그냥 간단하게 두 번째 항 찾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얘는 첫 번째 항, 첫 번째 항, 첫 번째 항 이런 얘기고 얘는 첫 번째 항에다가 뭐 더한 거야? 4칸 차니까 공차를 4번 더한 것이다 이렇게. 첫 번째 항은 2배에 대해서 첫 번째 항 더하기 공차를 4번 더한다. 왜? 4칸 차이니까. 얘는 첫 번째 항에 7칸 차이고 얘는 몇 칸 차이야? 11칸 차이니까 공차를 7번 또 공차를 11번 합치면 공차를 18번 더 할 거야. 여기도 첫 번째 항이다. 얘도 첫 번째 항에다가니까 2A를 기준으로 됐습니까? 몇 번 더 한다고? 18번 더 한다고. 그러면 얼마가 된다 시작? 마이너스 6이 된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이거 2로 나누면 A 플러스 9D 이퀄 얼마고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 이쪽으로 넘기면 A 플러스 4D가 4D, 8D네요. 8D가 얼마 나온다? 0 나온다니까 두 식을 빼서 공차 D를 찾는다. 얼마? 마이너스 3 이렇게 가시면 되고 첫 번째 항을 찾으라고 하면 여기다 마이너스 3 대입할까요? 마이너스 24 넘어가니까 첫 번째 항 24에다가 공차 한 번 더 하면 두 번째 항이 되는 거니까 최종적인 답은 21. 이것도 간단하게 뭐 그냥 모든 기본 문제가 들어있는 그런 교재는 한 번 정도는 봤을 법한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2023학년도 9월 평가원 공통 6번입니다.
극대값이 9일 때 극소값을 구하라.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죠. 최고 창의 계수가 뭐니까?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극점의 x좌표를 찾는다. 극점의 x좌표의 성질은 기울기가 0되는 x값들입니다. 기울기가 0되는 x값. 뭐와 뭐 나와요? 0과 2 나오니까 0에서 무슨 값? 극대값. 2에서 무슨 값? 극소값이 된다는 얘기지. 여기가 9일 때 뭘 구하시오? 여기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네요. 그죠? 0일 때 y값이 9라는 걸 이용해서 k를 구하나 봐요. y 대신 9, x 대신 0을 대입하면 따라서 k값은 얼마다 시작? 9 이렇게 처리하실 수 있고요. 이때 뭘 구하라? 극소값 구하라. 그러면 x가 뭐일 때 y값이 답이야? 2일 때 y값. 그래서 여기다 2만 대입하면 되지. 그러면 2 대입하면 8-10이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9니까 9에서 4 빼면 5인가요?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5번. 이것도 아주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문제였습니다. 2023학년도 9월 평가원 공통 7번입니다. 수열 AN. A라는 수열에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그런 다음에 SN이 주어져 있잖아. SN 주어져 있어요. 물론 이쪽에 생각해도 돼요. SN 나왔으니까 여기다 뭐 집어넣어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집어넣으시면 한 칸 차이니까. 그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11분의 10 나오네요. 암산도 되겠다요. 그 다음에 여기는 1항부터 10항까지 합이니까 그냥 S10 여기다 10 대입하면 돼. 110분의 1이네. 그치? 그거 계산해줘도 상관없고. 아니면 연습하자고. 개대합에서 연습했었던 거. 뭐와의 관계? AN과 SN의 관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그치? AN과 SN의 관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이 AK를 1항부터 K번째 항에서 1항부터 K-1번째 항까지 차로 얘기할 수 있다. 이게 SK-SK-1로 바꿀 수 있지. 그러면 이걸 집어넣으면 SK-AK인데 AK는 1항부터 K번째 항까지 합해서 1항부터 K-1항까지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단 여기다 뭘 집어넣지 마라. 1을 집어넣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요 일반항을 S와 A가 섞여 있는 합과 항이 섞여 있는 그 식을 S로만 나타낼 수 있겠구나라는 이야기야. 좋아요. 잘했어. 근데 큰일 났네. 여기다가 K는 2부터 대입해야 되는데 여기는 K는 1부터 이렇게 돼 있네. 1은 원래 주어진 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다 1을 대입하면 어차피 첫점이 어차피 0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1부터 대입하나 뭐부터 대입하나 결과는 같아. 2부터 대입하나 결과는 같으니까. 왜? 1일 때는 어차피 0이니까. 그래서 이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SK 다 사라지고 나면 시그마 K는 2부터 10까지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니까 S에 대해서 K-1이 된다. N 대신 K-1을 대입하면 K-1에 대해서 K분의 1이니까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게 분자에 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렇지 빼기꼴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 거분의 1 마이너스 뒤에 거분의 1 이렇게 처리하실 수 있고요. 빼기를 기준으로 좌우가 한 칸 차이니까 2부터 10까지 총 9개 항을 다 대입하고 나면 맨 앞에 하나 남고 맨 뒤에 하나 남는다고. 그게 어디서 남는지는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답은 1 마이너스 10분의 1. 그래서 답은 10분의 9 이렇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답은 5번. 그냥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게 여기서는 더 빠르긴 하지만 어차피 개대하면서 공부했었던 거 AN과 SN의 관계 나온 김에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2023학년도 9월 평가원 공통 8번입니다. 1,2에서의 접선이 여기에 접할 때 1,2에서의 접선만 들어보죠. 얘가 접점이니까 뭐만 더 알면 돼요? 기울기. 기울기는 얘를 미분한 다음에 접점의 x좌표 1만 대입하면 되니까 미분해볼까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4 여기다 1 대입하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1,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그게 바로 접선이 되는구나. 만들어 볼까요? y 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 1,2를 대입해서 성립하려면 1 대입하고 2 대입하면 3이 필요하겠다. 여기까지 만들 수 있잖아. 우리가 원하는 접선의 방식은 찾았다. 얘랑 뭐 한다. 시작. 접한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은 저는 그렇게 풀지 않겠습니다만 4차와 1차 연립하면 4차 방정식이죠. 4차 방정식, 4차함수가 접할 조건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판별식 대체제 접점 x좌표 알파로 놓고 식 2개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장 기본이긴 한데 얘는 너무나 간단한 더군다나 접하도록 뭘 만드는 거니까 A를 만드는 거니까 어차피 접한다 그러면
방정식으로 해석하면 아 y끼리 같다라고 만든 4차 방정식이 접한다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면 돼? 중군을 간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면 그 4차 방식을 푸나 아니면 한쪽으로 다 몰아놓나 4차 방식 자체를 변형시켜도 상관없으니까 마이너스 x를 이쪽으로 좌변으로 이항시킵시다. 그럼 얼마야 시작? 플러스 4x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3도 넘겨 그냥 나 같으면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우리 어차피 a 구하면 되니까. 그럼 이 두 개가 접할 조건 그걸 다른 말로 시작. 이 두 개가 접할 조건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얘는 상수함수 x축의 평행하니까 결국 얘 생김새만 정확하게 그려놓으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니에요. 몇 차 함수의 그래프? 4차 함수의 그래프만 정확하게 그리면 끝이다. 좌변의 그래프와 우변의 그래프가 접할 조건이니까. 그래프 그리려면 기울기가 0인 x값 찾아야 되니까 기울기 다시 한번 구해보죠. 얘가 0 되는 x값 하나밖에 없네. 뭐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1밖에 없잖아요. 그럼 무조건 이렇게 생겼거든요. 왜? 기울기가 0인 점이 하나밖에 안 생겼어. 여기에 y값 얘기하라 그러면 극소값 마이너스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고 마이너스 7에다가 1 더하는 시작 마이너스 6이 된다. 이래버리면 끝난다 이거야. 얘가 좌변의 그래프예요. 걔랑 뭐랑 y콜 마이너스 a가 접하도록 하나밖에 없잖아. 여기에 뭐가 오면 돼? 이게 y콜 마이너스 a면 되니까 결국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6이면 된다. 이렇게 푸시면 되죠. 굳이 판별식 대체치 사용하지 않고 그치? 넘겨서 생각하는 게 상수함수와의 접할 조건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가실 수 있겠습니다. 2023학년도 9월 평가원 공통 9번 문제. 제가 삼각함수의 그래프 시각적으로 그릴 수 있는 그래프 무조건 어디만 그려라. 기본적인 네 칸만 그려라. 요즘 구력감에서도 그리고 당근질에서도 계속 연습하고 있는 패턴들입니다. 여러분 얘 그래프 그릴 수 있습니다. 최대값이 1고 최소값 마이너스 1 똑같고요. 주기만 바뀌는데 원래 주기 나는 게 x의 개수니까 원래 주기 2파이를 코사인의 주기 2파이를 x의 개수로 나눠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얼마 시작? 12. 그러면 무조건 몇 칸 그리라고? 무조건 4칸 그리라고요. y축. 잘 봐야 돼. 여기가 1이고 0이고 마이너스 1이고요. 하나, 둘, 셋, 넷 무조건 4칸 그리라고. 근데 여기다 주기를 써주면 돼. 그럼 여기는 6일 거 아니야. 여기는 3이고 여기는 9일 거 아니야. 그리고 뭐의 그래프니까? 코사인의 그래프니까 fx의 그래프 끝났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4칸만 그리라 그랬어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4칸 그리면 끝납니다. 어차피 주기함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이 그래프는 뭐야? 얘는 그렸잖아. 어떻게 하면 돼? 위아래로 3배를 늘려.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x축이 되지. 그런 다음에 y축방으로 한 칸 내리면 돼요. 그렇게 하고 나면 얘 그래프야 생김새는 똑같아. 대칭 이동하고 생김새 똑같은 게 아니라 늘리고 위아래로만 움직이면 된다고. 밑으로 내리면 된다고. 그러니까 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면 얘 그래프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최대값은 원래는 얘가 없었고 여기만 있다 그러면 최대값 얼마? 3-3인데 y축방으로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2 마이너스. 그러니까 결국 최종적인 최대값 얼마예요? 2. 최종적인 최소값은 마이너스 4거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한 칸 더 그리면 2잖아. 맞아요? 마이너스 4는 좀 짜증나. 밑에 좀 많이 그려야 되는데 x축의 역할을 하는 거, 정 가운데 역할을 하는 거, 그게 바로 이 두 개의 중점이니까. 이 두 개의 중점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잖아요. 두 개 더한 다음에 반으로 쪼개니까. 그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몇 칸? 3칸. 아래쪽으로도 3칸이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생김새는 뭐가 x축의 역할을 하는 거야? 가운데가 2점이다 이거야. 동의하죠? 주기는 어차피 다 똑같은 거니까. 지금은 뭐의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까? 코사인을 x축에 대해서 대칭한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코사인을 x축에 대해서 대칭한 거. 여기서는 y콜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대칭하시면 됩니다. 원래 코사인의 그래프는 쭉 이렇게 가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대칭하면 여기서부터 출발하겠지. 그래서 잘 봐. 이 땅 이렇게 여기가 최대값 땅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맞아요. 자, 문제 읽어볼까요? 흰색의 그래프. 맨 처음에 그렸던 얘랑 y콜 뭐랑 y콜 k라는 상수함수랑 만나는 두 점을 알파1, 알파2라고 할 때 거리가 얼마다? 시작. 8이다. 아! 두 점에서 만나는데 뭐랑? y콜 k. y콜 k가 어딘지 모르겠어. 근데 거리가 얼마래? 8 차이 난대. 거리가 8 차이 난대. 여러분 잘 봐. 흰색 그래프만 봐봐. 아,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 차이 나요? 6. 그럼 8 차이 나면 어딜 중심으로? 선대칭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도 1만큼 이쪽으로 1만큼이지. 근데 원래 길이가 3이었는데 1만큼 왼쪽으로 가라라는 얘기는 이 기본적인 한 칸을 3등분한 점. 여기도 시작. 3등분한 점. 거기에 하나가 10이고 여기는 얼마일까? 2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 상태에서 이렇게 y 콜 k를 잡아버리면 이 거리가 1, 3, 3, 1이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알파1과 알파2 사이의 거리가 8이 되는 지점을 완벽하게 찾았다 이거야. 그럼 하나만 묻겠어. 3분의 1 지점이거든. 그러니까 원래 그래프에서 0, 2분의 파이라면 90도고 0이라면 30도, 30도, 30도 이렇게 3분의 1만큼이거든. 살등분. 그러니까 결국 코사인 60도가 딱 절반이듯이 지금 그리는 y콜 k라는 것은 어디의 절반이에요? 1과 0의 딱 절반이다 이거야. 그게 k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는 노란색 그래프랑 똑같은 그 y콜 2분의 1과의 교점의 x좌표의 차이를 구하라 이거거든. 맞아요. 근데 노란색 그래프 한 칸이 뭐야? 여기서 여기까지잖아. 이렇게 한 칸을 만들잖아, 그지? 근데 그 한 칸에 얘 또 뭐야? 가운데의 절반이죠. 맞아.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여기까지 이 한 칸을 얘가 몇 등분하는 거야? 3등분하는 거 중에 하나일 거다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 이 길이가 3이라면 여기서 1만큼 간 거고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1만큼 갔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도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니까 시작? 6이니까 1만큼 빼고 1만큼 빼면 아 그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뭐일 수밖에 없다 시작. 4일 수밖에 없다냐. 100% 대칭성을 이용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딱 하나만 이용하면 되지. 정답은 4 나왔고 뭐만 이용하면 돼? 여기에 관련된 얘기지. 지금 비록 위아래로 3배 늘렸으나 이걸 3배를 늘리던 100배를 늘리던 2분의 1로 압축시키던 내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그 기본적인 4칸에서 사인의 그래프나 코사인의 그래프나 딱 절반을 향하는 이 지점은 이 길이의 시작 3분의 1 지점이다라는 그 비율만 이해하면 너무 쉽게 풀릴 수 있었던 한 칸의 길이가 지금 3이니까요. 1만큼 오른쪽으로 갔느냐 바깥쪽으로 갔느냐 안쪽으로 갔느냐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래프는 여기에서 3분의 1만큼 오른쪽으로 갔을 때 교점이니까 8이라는 거리가 생겼지만 요 그래프로 보자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칸이잖아, 그지? 거기에서 딱 절반이니까 마찬가지로 이 길이에 한 칸 3분의 1만큼이니까 3에서 3분의 1 1만큼을 더해주니까 전체 길이가 3이니까 한 칸의 길이가 3분의 1만큼이 1이잖아요. 그래서 3에서 1 더해서 하나는 뭐가 되고 4가 되고 또 하나는 9에서 1 빼주니까 8 4와 8이니까 얼마 차이 난다? 4 차이 난다 이렇게 가셔도 되고 아니면 4와 8을 모르더라도 이 두 칸의 길이는 6이었는데 1씩 줄어들었으니까 6에서 2 빼면 4 이렇게 푸셔도 되고요. 대칭성 이용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은 삼각함수에서 우리 어차피 15번, 14번, 20번, 21번, 22번 미적분 문제 2문제 나올 거고 분명히 수열 1문제, 함수 1문제는 나올 거고 이 함수는 상함수의 그래프는 4칸 그리기 문제가 나오는 거고 무조건 이겁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4칸 그리기. 지수함수는 역함수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고 그치? 대칭성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대칭성, 주기성. 평가원에서 제일 좋아하는 두 가지 성질. 걔를 활용하는 문제들이 가장 많이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2023학년도 9월 평가원 9번이었습니다. 2023학년도 9월 평가원 공통 10번 문제입니다. 수직선 위에 점 A가 있어요. 자, 좌표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는 1차원 운동이라는 얘기. 수직선 위를 움직인다. 1차원 운동.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인다. 2차원 운동. 이런 얘기죠. 1차원 운동이에요. t가 0일 때 처음에 원점을 출발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대부분의 문제는 원점을 출발하니까 학생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랬지, 그치? 적분하면 뭐가 생기는 거야? 변위가 생기고 거기다 처음의 위치를 더해야지만 t초 후에 위치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뭐를 적분하면? 속도함수를 적분하면 위치에 변화량이 생기는, 변위가 생기는 거야. 거기다 처음 위치를 더해줘야지 t초 후에 위치가 되는데 문제가 뭐냐? 2초 후에 위치, 점피의 위치랑 원래 A점, 얘 사이의 거리가 10일 때 양의 상수 A의 값을 구하라.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2초 후에 위치를 어떻게 찾느냐? 2초 동안 변위를 먼저 구하고 그 2초 동안의 변위를 어떻게 구한다? 0부터 2까지 속도 함수의 그래프를 적분하시면 된다 그래서 실제 움직인 거리는 넓이가 되는 거고 변위는 그냥 정적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요게 바로 2초 동안 변위, 위치의 변화량. 여기다 뭘 더하면 위치가 돼요? 처음 위치를 더하면 드디어 얘가 점피의 2초 후에 위치가 되는 거고. 구해볼까요? 적분하면 되니까 t에 대해서 세제곱 더하기 at의 제곱 나누기 2. 뭐 대입해서 뭐 대입 빼는 거야? 2 대입해서 0 대입 빼. 0 대입하면 어차피 0이니까 2만 대입해서 8 더하기 2a 이렇게 나오네. 0 대입하면 어차피 0이니까. 얘가 바로 2초 후의 위치. 다른 말로 좌표. 걔랑 뭐 사이의 거리? 6 사이의 거리. 누가 더 큰지 모르니까 수직선 위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한쪽에서 다른 한쪽을 뺀 다음에 무조건 뭘 씌워라? 절대값 씌워라. 그게 바로 10이 될 때 여기서 양수 a의 값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알맹이는 플러스 마이너스 우변이니까 얘가 얼마야? 2a 플러스 2. 알맹이 2a 플러스 2는 플러스 마이너스 우변. 그 얘기는 10 또는 마이너스 10이라는 얘기죠. 위에서는 a 값이 뭐가 나오고 2a가 8이니까 4가 나오고요. 밑에서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10이니까 a는 시작 마이너스 6이 나오는데 양수 a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최종적인 답은 4. 끝.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이것도 아주 개떼잡 수준의 기본적인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4점짜리로 출제가 됐습니다. 2023학년도 9월 평가원 공통 11번 함수 fx가 이렇게 돼. 이거 몇 차 함수? 2차 함수. 근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그렇게 되는 자연수가 2개 나올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야 이거 내가 10만 5천 번 얘기했다 내가. 내제곱 중 실수인 거 플러스 마이너스 2개 이렇게 외우지 말고 내제곱근의 정의만 알고 있으면 된다 그랬어. 내제곱근의 정의가 뭐야? 뭐를 내제곱해야지만 얘가 되겠습니까? 3에다가 루트는 2분의 1 제곱이니까 이렇게 씁시다. 이거 근 그 중에서 실수인 건 뭐야? 시작. 좌변의 그래프와 우변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근데 얘 그래프는 무조건 어떻게 생겼다? 그렇지. 아래로 볼록한 꼭지점이 원점인 이차함수처럼 생겼다 그랬어요. 이차함수랑 똑같은 건 아니지만. 우변의 그래프는 이거 그냥 상수함수입니다. 계량에 실근이 존재하려면 음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양수예요. 미시 양수니까. 좌변의 그래프 그릇 3의 얼마 시작? 2분의 100. 그 교점의 x좌표 얘를 뭐라 그래? 실수인 두근. 실수인 두근. 근데 2개 곱하면 마이너스 9래. 그래 좋아 신유형이다. 이거 생각 못하면 나쁜 사람이지. 곱하면 마이너스 9니까 여기다 뭐라고 쓰시면 돼요? 마이너스 3. 여기는 플러스 3. 왜? 절대값 갖고 보면 다니까. 그런 거 외우지 말라고. 이렇게 푼 게 제일 편하잖아요. 그 얘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y 이퀄 x의 4제곱이라는 이 좌변에다가 x가 3일 때 y값 구하면
이놈이 됩니다. 이 뜻이라고요. x가 3일 때 y값 시작. 3의 4제곱 이퀄 3의 2분의 fn. 미시서로 같을 때는 지들끼리 비교한다. 시작. fn 이퀄 8. 얘랑 얘랑 같으니까. 같다. 따라서 fn은 얼마 시작. 8을 만족하는. fn은 뭡니까? 이차함수잖아요. x를 n으로만 바꿔주면 되니까 꼭점 얼마? 2,8. 2,8이 되는 2,k 무슨 2,8이야 깜짝이야. 2,k가 되는 왜? 이 식이 뭐니까?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k라는 이런 2차 함수가 바로 fn이니까 얘가 뭐가 되도록 하는 얘 그래프 그렸어. 좌변의 그래프. 이제 우변의 그래프만 그리면 되는데 y 콜 8이랑 자연수근이 몇 개 나오도록? 2개. 여러분 자연 작잖아. 그럼 2개를 만나야 된다는 것은 교점이 2개 생겨야 되는데 걔네들이 2개 모두 다 뭐여야 돼? 자연수. 근데 여러분 여기가 2거든요. 자연수가 제일 작은 게 1이니까 여기가 3. 이렇게 놓여져야지만 다른 말로 y 콜 8이라는 그래프가 여기 우변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지만 자연수근이 몇 개 나옵니까? 2개 나옵니다. 왜? 이거보다 더 밑으로 가면 그는 하나는 자연수일지 몰라도 나머지 하나는 자연수에서 탈락되니까 1과 3을 근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럼 해보지 뭐. 1일 때 y값 찾아볼까? 1 대입하면 된다. 얼마 시작? k-1. 그게 8이랑 같아야 된다. k-1이 8이니까 k는 얼마입니까? 시작. 9. 끝. 이거 시각적으로 보면 아주 간단해. 그럼 맨날 외우고 막 뭐 양수의 홀수 제곱근 중 실수인 거 몇 개고 막 짝수 이렇게 외우지 말고 그냥 함수 해석하면 가장 편하다.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딱 개떼잡 수준의 그런 문제인데 4점짜리로 출제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정확한 정의를 4제곱근, 5제곱근, 홀수제곱근, 짝수제곱근, 거듭제곱근에 관련된 개념이 있는지를 물어본 문제였습니다. 2023학년도 9월 평가원 12번입니다. 이것도 전형적인 패턴, 도형과 극한. 실수 t에 대해서 직선 y콜 x 플러스 t, 이게 y콜 x 플러스 t. 얘는 y콜 x의 제곱이래. 항상 잊지 마. 선대칭이구나. 좋아요. 좋아.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 하나가 a고 하나가 b야.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x축의 평행하고 a를 지나는 것 중에서 a가 아닌 점을 여기를 뭐라 시작? c 이렇게 얘기하자. 그때 문제가 뭡니까? 시작. AH 마이너스 CH를 T로 나눈 거예요. 극한. 그러니까 얘를 뭘로만 표현하면 돼요? T로만 표현하면 되죠. 도형과 극한의 가장 전형적인 패턴. AH 마이너스 CH인데 여러분 AH가 이거잖아요. CH가 이거잖아요. 결국 AH 먼저 구하려면 AH의 길이는 뭐랑 관련 있어? 그렇지. 이 교점의 X좌표의 차이지. 그러니까 하나를 알파라고 놓고 하나를 베타라고 놓으면 보세요. AH의 길이를 얘기하시오. 그러면 AH의 길이는 뭐야? 시작. 베타 마이너스 알파. 그런데 알파 베타는 얘와 얘와의 교점을 얘기하는 거니까 두 개를 연립한 시작. x의 제곱 이퀄 x 플러스 t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다. 심지어 얘는 뭡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입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대칭성. 왜? 이 점이 베타면 얘도 y축 대칭이고 얘도 y축 대칭이니까 그것끼리의 교점 또한 y축 대칭이 될 것이다. 그럼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베타가 되죠. 따라서 CH의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서 이거 빼는 거니까 얼마야? 시작. 알파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거네요. 됐어? 그게 바로 CH 이 길이가 된다고요. 이 길이가. 이 길이가 된다. 근데 어디에서 어디 빼라 그랬어? 여기에서 이거를 뺀 거에 극한을 구하라. 그럼 끝났지 뭐. 우리는 뭐를 안다? 시작.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라는 사실을 압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고 시작? 1이라는 걸 알고요. 또 알파 베타가 얼마라는 것도 알아요.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하면 시작 마이너스 t라는 것도 아니까. 결국 합차곱 3개의 관계식 고1 때 가장 많이 했었던 거. 합의 제곱에서 차의 제곱 빼면 4배 곱. 합의 제곱에서 차의 제곱, 얘를 제곱했다는 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H의 제곱을 빼면 4배 곱이니까 마이너스 4t가 된다. 아이 당연히 얘를 t에 하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넘기면 되니까 시작. 1 플러스 4t는 AH의 제곱. AH는 길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지 않고 플러스만 해당되겠지. 루트 1 플러스 4t가 바로 AH의 길이다. CH만 더 찾으면 되는데 1이라니까. CH는 1이라니까. 그럼 끝났죠. 결국 AH 마이너스 CH니까 여기에서 1 뺀 다음에 얘를 t로 나눈 것에, 그치? t로 나눈 것에 극한값을 구하시면 되는구나. 무슨 꼴? 0분의 0꼴이니까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죠. 유리화하는 이야기였어요. 위에는 뭐가 생길까요? 앞에 거 제곱하면 뒤에 거 제곱하면 4t. 밑에는 여기를 플러스로만 바뀔 테니까 루트 1 플러스 4t 플러스 1이라고 써주면 되고, 분자는 4t만 남는다. tt 0으로 만든 인수 제거시켜서 0분의 0꼴에서 탈출하고, 그 상태에서 t 대신 0 대입하면 2분의 4만 나오니까 최종적인 답 얼마 시작? 2. 이런 느낌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4점짜리가 쉽다. 어렵지 않다. 2023학년도 9월 평가원 공통 13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좀 까다로웠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 관련된 이야기들. 한동안 교과 과정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에 기출 문제로서 많이 드문 패턴이었거든요. 문제 뭐냐면 너무 주어진 건 간단해. C2가 4래 이게, 여러분. 이게 4. 그 다음에 ED도 가르쳐줘서 얼마야? 3루트 2. 잘 들어야 돼, 내가 하는 말.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풀린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걸 읽을 줄 아는 눈이 필요하니까 내가 문제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잘 봐. 얘 가르쳐줬고 얘 가르쳐줬어. 그럼 얘도 알지. 가로 앞에서 파이가 되면 코사인 값은 절대값하고 부호만 다르지. 그치? 사인은 완전 똑같고. 그럼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AC, CD를 곱하라 그랬거든. AC는 이 길이고 CD가 이 길인데 이 길이는 곧바로 나오지. 이걸 X하고 잡고. 이거는 대놓고 나왔어. 그냥 코사인 법칙이죠. 왜? 세변과 한각의 관계식. 이 각 알고 있고 얼마? 4분의 8. 이거 알고 이거 알고 이거 알고 미지수 하나니까 코사인 법칙에다 대입하면 X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출발합니다. 얼마의 좌변? 시작. 코사인 4분의 파이. 코사인 4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2 그려도 되고요. 루트 2분의 1 그리셔도 됩니다. 자, 세타와 주인공 각각 이웃한 두 변의 길이 4와 얼마? 3 루트 2 제곱해서 더하니까 16 더하기 18 빼기 나머지 하나 C, D에 대해서 제곱. 여기서 일단 CD를 찾자. 양면에 루트 1 곱하면 사라지면서 좌변은 1이니까 분자 분모를 같다라고 놔주시면 됩니다. 분자는 여기에 34가 보이고요. 분모는 여기에 24가 보이니까 34에서 24 빼면 10 넘어가면 CD의 제곱이니까 결국 CD의 제곱이 얼마 나온다? 10. 그래서 여기까지는 누구나 했을 거야. CD의 제곱이 10이니까 이 길이 하나 찾았습니다, 선생님. 이 길이는 루트 10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만 더 찾으면 돼? 이 길이만 더 찾으면 돼. 이게 안 보일 거예요, 잘. 여기서 힘들었었던 거야. 물론 반원에 대한 원주각은 90도다 해서 세타를 적당하게 잡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려고 그래도 너무 힘들었을 거야. 안 됐을 거야.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이게 핵심이야. 이게 내접 삼각형이라는 거야. 반원만 보이지만 전체 원으로 보더라도 얘는 내접 삼각형이야. 그 얘기는 얘가 뭐야? 시작. 외접원이야. 외접원이 나오면 무슨 법칙을 생각해라? 사인 법칙.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길이를 찾으라는 것은 이 각에 대한 정보. 근데 이 각에 대한 정보는 완벽하게 찾을 수 있어. 세 변의 길을 다 알고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 아무 때나 쓰면 저 각에 대한 정보는 언제든지 득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얘를 여기에 사인 값으로 나눈 값이 2배의 라지알과 똑같으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라지알만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 삼각형에 외접원의 반지름 얘만 찾으면 끝나는 거야. 그게 핵심인 문제였어. 반원만 보이지만 얘는 전체 원에도 내접해 있으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각가면 사인 법칙의 가장 주된 용도 아니에요. 얘를 구할 건데 이 각을 우리가 정복해 놨으니까 뭐만 더 알면 된다. 또 마주보는 각가면 알아도 되겠지만 이런 각은 찾기 힘드니까 뭘로 가자? 외접원의 반지름.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면 끝나겠구나. 그러니까 이 문제는 외접원의 반지름 구하는 문제로 끝나는 거예요. 외접원의 반지름 구하는 문제로 끝나는군요. 근데 여러분, 얘가 라지 R이면 얘도 라지 R이고, 이 얘기도 많이 했는데 반지름이 똑같다는 거 항상 기억해놔. 그러면 여러분 끝났네. 여러분, 얘가 R이고 얘가 R이고 얘가 R이잖아요. 근데 또 R이 되는 게 있어. 뭐게? 여러분, 얘가 3루트인데 잘 봐. 여기서 얘를 연결하면 이것도 R이죠. 이거 R이죠. 여러분, 여기가 4분의 3파이면 여기도 막꼭지각 4분의 3파이 똑같지. 각 알지? 예. 이 길이 만들 수 있습니까? 이 길이 만들 수 있습니까? 예, 주어져 있습니다. 이 길이 만들 수 있습니까? 얘가 라지 R이니까 거기서 4를 빼면 되니까 라지 R 마이너스 4입니다. 라지 R 마이너스 4, 3루트 2, 라지 R 4분의 3파이. 끝났네. 세 변과 한 가지 관계식. 코사인 법칙 한 번만 더 쓰면 외접원의 반지름인 라지 R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 길이를 구해주시면 최종적인 답이 나온다. 이런 패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삼각형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항상 여기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여러분. 직각의 발견이라 그래서. 그치? 근데 내접하는 삼각형을 발견하면 마치 반원에만 내접해 있는 걸로 보이지만 알고 봤더니 전체 원에 내접해 있는 거니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각각변에 관련된 이야기만 알면, 얘는 어차피 정복된 거고 아까 세 변의 길이 다 알았으니까 마주보는 각각변. 그러면 결국 뭐만 더 알면 외접원의 반지름 알면 끝나겠고, 외접원의 반지름 코사인 법칙을 한 번 더 이용하겠습니다. 이 삼각형에서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 4분의 파이에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니까 시작.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은 저 각의 이웃한 두 변의 길이 R 마이너스 4 3루트 2. R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시작 3루트 2. 이렇게 분자는 각각 제곱을 더하니까 R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9이 18 마이너스 나머지 한 놈의 제곱인데, 얘랑 마주보는 나머지 하나가 뭐니까 라지 R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곱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여기에서 라지 R을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양변에 루트 2를 곱해서요, 얘를 없애버리고 좌변이 마이너스 살아있지. 마이너스 1이니까 이 마이너스를 어디다 보낼까? 여기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하나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이 1이니까 분자랑 분모랑 같다. 분자 정리하죠. R제곱 R제곱 어차피 2창 사라지니까 이렇게 하면 시작. 마이너스 8R 플러스 18. 분모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6이니까 R 마이너스 4 곱하면 시작. 마이너스 6R 플러스 24 이렇게 나오죠. 이게 서로 뭐 한다? 분자 분모가 같아야지만 1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넘어가시면 되죠. 얘는 2배 라지 R 24 이렇게 넘기면 2배의 라지 R이 되고, 어디서 뭐 잘못했나 보다. 상수항 안 썼구나. 미안합니다. 16 더하기 18인데 내가 18만 썼구나. 미안해. 야, 큰일 나겠다. 그래도 지금 음수가 나와서 다행이에요. 뭐라고? 16. 이거 제곱하면 18. 얼마야? 34. 좋아요. 얘가 34. 진짜 깜짝 놀랐다, 여러분. 얘가 2R이 되고요. 이쪽으로 넘어가면 시작. 10. 따라서 라지 R은 얼마다? 5가 나. 끝났구나. 진짜 끝났어. 따라서 외접원의 반지름은 라지 5가 되고, 따라서 끝났어. 뭐를 뭘로 나눈 거야? 서로 마주보는 각가변. 우리가 원하는 AC를 여기에 사인 값으로 나누는 거야. 근데 여기에 사인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루트 10, 4, 3루트 2. 일단 코사인 값을 먼저 구하자. 이를 세타라고 할게요. 코사인 세타는 진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여러 번 쓰는구만. 2배에 대해서 이웃한 두 변의 시작. 루트 10과 3루트 2 이렇게 3루트 2 제곱해서 하면 10 더하기 9이 18 마이너스 4, 4, 16 이렇게 가시면 되죠. 28에서 16을 빼니까 12가 되고요.
밑에 있는 2랑 약분되니까 여기는 6이라고 처리할 수 있겠구나. 그럼 이렇게 하면 뭐가 돼? 시작. 2 이렇게 나오니까 답은 루트 10분의 루트 2 다른 말로 시작. 루트 5분의 1이 나오겠구나. 코사인이 여러분 루트 5분의 1이면 여기 세타라고 잡을까요? 얼마야? 시작. 여기는 2가 돼서 따라서 사인은 얼마다? 시작. 루트 5분의 1. 어차피 삼각형 문제에서 사인은 무조건 다 양수라 그랬지. 어차피 1, 3면 2, 3면 얘가 가리면 둔각이니까 즉각 얘네들은 무조건 양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한 변의 길이를 뭐를 AC를 뭘로 나눈 것? 마주보는 세타의 사인값 시작. 루트 5분의 2로 나눈 것이 2배의 라지알과 같다. 따라서 얘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 시작. 4루트 5가 된다. 끝! 이렇게. 얘가 4루트 5구나. 그래서 최종적인 답 2개를 곱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5, 4, 20 루트 2 이렇게 처리하시면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과 관련된 이야기. 하나의 문제에 세변과 한가의 관계식이라는 코사인 법칙도 출제했고 또 뭐도 출제했어? 사인 법칙까지도 출제했었던. 물론 직각삼각형으로 만들어도 풀립니다. 풀리긴 풀리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 출제의 의도는 외접원의 반지름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3학년 9월 평가원 공통 14번 문제입니다. 최고 차이 계수가 1이고 F0이 0이고 F1이 0이다. 무슨 뜻이야?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참수가 0과 1에서 X절편을 갖는데 0과 1에서 X절편을 갖는 패턴은 0과 1만 X절편 또는 0, 1 말고 하나 더 X절편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런데 함수 GT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대. 내가 얘기했어. 이렇게 공통 과목에서 윗끝 아래끝이 T와 T 플러스 1이면 이과 학생들도 미분 생각하는 거 아니야. 미분 생각하지 말고 뭘로 푸는 거야? 정의로 생각하라 그랬어요. 공통 과목에서 출제했다는 것은 정의로 푸는 문제일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GT는 T부터 T 플러스 1까지의 적분 결과에다가 얘는 뭐라고 해석하는 거야? 굳이 fx의 절대값을 만들려고 생각하지 말고 절대값을 적분했다. 다른 말로 시작. 넓이를 뺀 거구나. 0부터 1로 둘러싼 부분의 넓이를 뺀 거구나. 있는 그대로 GT가 나와 있습니다. 절대로 미분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자, 기억부터 갑니다. G0이 0이면 G-1을 음수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G0이 0이면 그랬으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뭘 찾냐? G0을 찾는 거야. 그럼 T 대신 뭐만 대입하면 돼? 0만 대입하면 돼. 그럼 뭐부터 뭐까지의 적분이야? 0부터 1까지의 적분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뒤에 있는 것도 그대로 써보면 이거네. 0부터 1까지 fx의 절대값 적분한 거. 요거는 뭐라고 해석하나? 넓이. 얘는 적분. 적분한 거에서 넓이를 뺀 거. 완전히 같으면 0이었겠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가 완전히 넓이랑 똑같으면 0이었을 텐데. 첫 번째, G0이 0이면 이걸 물어봤다는 것은 G0, 얘가 0이면 그 얘기는 얘를 넘기면 시작. 0부터 1까지의 적분의 결과와 넓이와 같다면 해석. 크게. X축 위에 있다. 0과 1 사이는 0도 X절편이고 1도 X절편인데 무조건 X축 위에 있다. 그게 해석이에요. 0도 X절편이고 뭐에? fx의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참수 X절편. 1도 X절편인데 0과 1 사이에서는 항상 X축 위에 있다.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나머지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면 0과 1 사이 항상 X축 위에 있으니까 G0이 0이라는 그 기억의 조건에 부합되는 이야기는 얘도 될 거고 또 하나 더 되는 게 뭘까요? 0부터 1까지 X축 위쪽에서만 존재하면 되니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0과 1이 X절편이면서 X축 위에 존재하는 건 이거밖에. 선생님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면 X축 아래쪽에 존재하자. 그러면 안 된다니까. X축 위쪽에 존재하는구나. 그럼 이거밖에 없어. 그 다음에 갑자기 물어봤어요. 뭐를? G-1이 음수냐고. G-1은 어디 있습니까? 얘는 fx고 G-1을 찾아봐야겠지. 그치? 선생님 G-1을 어떻게 찾습니까? G-1은 아까랑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t 대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니까 아 g 마이너스 1은 인테그랄 시작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마이너스 1만 대입하는 거야. fx dx 뒤에 거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의 절대값 x. 아 0부터 1까지의 넓이를 빼줬구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적분해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적분해서 빼줬구나.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나 이 그림을 보나 마이너스 1은 x축 아래쪽에 있으니까 0까지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음수. 여기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하면 얼마나 돼요? 시작. 얘가 음수가 된다. 얘는 넓이니까 양수인데 그걸 또 뺐으니까 시작. 또 마이너스 음수가 돼. 음수에 대해 음수도 했으니까 뭐가 돼? 시작. 음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억은 0보다 작을 수밖에 없으니까 참이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이 전제 조건은 기억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였으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3참수, 최고차이 계수가 1인 3참수의 그래프 이제 다시 몰라. 딱 뭐만 알아? 최고차이 계수가 1이라는 거랑 0과 1이 x절편이라는 것만 알아. 근데 이번에는 이 조건이 아니라 g-1 양수랍니다. g-1 구해놨거든요 지금. 얘가 양수래. 뺀 게 양수라는 것은 누가 더 크다? 얘가 더 크다.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한 게 0부터 1까지의 이거는 뭐야? 넓이보다 더 크대. 그런데 0과 1은 x절편이래. 0과 1이 x절편인데 여러분 0과 1이 x절편인데 최고차이 계수가 양수인 0과 1이 x절편인데 여기에 0 나면 큰일 난다. 맨 앞에 0 나면 큰일 나. 왜? 얘가 음수가 나버리거든. 얘는 넓이니까 양수인데 음수가 양수보다 크다 그러면 성립하지 않으니까. 왜? 아니 마이너스 1은 무조건 음수 나오잖아. 그러니까 맨 앞에 0인 것은 무조건 다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세 개의 x절편을 갖는 것 중에서 0은 어디 있고 시작?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는 것만 가능한 거지. 당근에서 많이 했잖아. 뭐? 3참수는 무조건 무슨 성을 갖는다? 점대칭성을 갖는다. 항상 변곡점을 대칭의 중심으로 하는 점대칭성을 갖는다. 그래서 이 길이랑 똑같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면 이 넓이나 이 넓이랑 뭐 하는 거야 진짜? 같아지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했대. 그럼 이 넓이가 생겨. 여기는 0부터 1까지 넓이, 이 넓이. 아 여기가 딱 마이너스 1이라면 다른 말로 대칭의 중심, 점대칭의 중심이 x축을 지난다면 이쪽이 커지는 게 아니라 뭐 합니까? 시작. 같아집니다. 그런데 이쪽이 커지랍니다. 이쪽이 더 커야 된답니다. 그럼 x축이 변곡점보다 시작. 아래쪽에 있는 거야. 따져볼게요. 자, x절편이 0과 1인데 그리고 3참수는 무조건 점대칭의 중심이 있는데 이걸 이제 변곡점이라 그런다 그래서 수능 공부하는데 점대칭의 중심 3참수에서 공부하지 않고 가면 그거는 시험을 망치겠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나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변곡점의 뜻을 설명했어요. 왜? 점대칭성을 이용하는 문제가 평가원에서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x축이 이렇게 생기면 만족하지 못한다니까 저식을. 만약에 x축이 위에 있으면 0과 1이 여기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1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이 길이 얼마야? 1. 그럼 이쪽이 더 짧고 이쪽이 더 기니까 마이너스 1은 벗어나겠지. 그러면 좌변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하면 이적분이 생겨. 이적분이. 우변은 넓이고 당연히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은 상태에서 이쪽이 당연히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변곡점 위에 x축이 통과하지 않고 변곡점을 x축이 통과하지도 않습니다. 어디 통과합니까? 아래쪽을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g-1이 양수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다시 대칭의 중심을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x축이 변곡점의 아래쪽에 있고 x절편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면 집중. 잘 봐. 이 넓이가 우변. 좌변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했는데 여러분 마이너스 1이 어디 있을까? 이 길이보다 이 길이 훨씬 길죠. 그럼 얘가 1이니까 얘는 1보다 더 길어. 그럼 마이너스 1은 이 길이가 1보다 더 크니까 0부터 1만큼 떨어진 곳에 마이너스 1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반드시 x절편 하나와 0 사이에 들어오고 그때 좌변을 적분하면 여러분 생각해봐. 얘는 변곡점 아래쪽에 있으니까 이 넓이에 이 높이에 해당되는 요 넓이가 이쪽보다 훨씬 더 짧을 거 아니에요. 이 길이는 서로 똑같은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도 가로의 길이가 똑같고 0부터 1까지도 가로의 길이는 똑같이 1인데 지금 넓이 찾는 걸 내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이 당연히 이쪽보다 넓이가 큰 게 작용하므로 됐습니까? 결국 그렇게 되기 위한 조건을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하나의 x절편 a라고 잡으면 그것이 여기 있는 마이너스 1보다는 왼쪽에 있을 겁니다. 따라서 니은 조건 g-1이 0보다 크다라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는 변곡점 아래쪽에 x축이 있어서 다른 말로 마이너스 1이 x절편과 0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x절편 나머지 하나 a라고 잡으면 a가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때 fx의 식을 만드시오 그러면 교점이 a와 0과 1이니까 시작 x,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a 가로 열고 시작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니은에 대한 조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를 물어봤는지 한번 볼까? 여기서 뭘 물어봤냐면 얘를 만족시키는 k를 뭐라 그래요? x절편, 그치? y값이 0을 만드는 x값이니까 x절편이 음수인 게 존재하느냐, 아니 음수가 아니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x절편이 존재하느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는 x절편이 반드시 존재하니까 니은도 참이 된다라는 이야기라고요. 그 개념만 완벽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이쪽 넓이가 더 클 수밖에 없어. 왜 생각해봐. 여기는 변곡점 밑에 있으니까 생각하면 이 정도의 넓이 아니야. 당연히 좌변의 넓이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거라고. 차근차근 생각해보면 가로의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니은을 만족시키는 것은 이런 패턴밖에 없다. 그런 다음에 이제 디귿을 볼 때는 다시 다 지우는 거야. 아직 살아있는 건 뭐밖에 없어. fx 최고 차이 계수가 1이구나. 3차 함수구나. 0과 1이 x절편이구나.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 1보다 크대. 그럼 봐봐. 내가 하나 묻는다. 수학적으로 오류가 없어야 돼. 얘가 1보다 크대. 그럼 얘를 만족시키니 안 하니? 하지. 그러니까 니은에서 만들었던 얘는 무조건 만족하는 거야. 그치? 다행입니다. 1보다 크면 양수니까. 양수면 무조건 얘를 만족시킨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디귿을 풀 때도 여기서 출발하시면 됩니다. 비록 1보다 크다 그랬지만 1보다 크면 무조건 양수인 것. 다른 말로 니은은 무조건 만족하니까 하나를 뭐라고 보고 a, 0, 1이라고 보면 fx식 여기 있고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됩니다 라는 조건이 들어있다고. 근데 이번에는 0보다 큰 게 아니라 1보다 더 커야 돼. 조금 더 섬세한 범위가 등장할 겁니다. 조금 전에는 0보다 크다니까 그냥 좌변이 더 크다 이랬지만 지금은 g-1이 뭐보다 크다 시작 1보다 크다 그랬어. 이제 뭐 해주면 되느냐? 실제로 얘 구하세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하시면 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하면 양수 나와요. 적분 어떻게 하는데요? 식 있잖아. 식 어떻게 생겼는데? x제곱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a 전개하면 3차항은 x의 세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a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끌어내면 a 플러스 1에 대해서 x 제곱
이렇게 하면 플러스 AX니까 이거거든. 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하시면 돼? A에 관한 식이 나올 거 아니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하시면 된다고. 고스란히 쓸게요. 디귿의 조건을. 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할 겁니다. 자, 갑니다. 얘가 fx고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할 때는 얘 부정적분에다가 윗끝대 아래 끝대 빼는 거니까 얘 부정적분을 구하라 그러면 x의 4제곱 나누기 4 마이너스 a 플러스 1에 대해서 잘 봐. 3분의 x의 세제곱 더하기 a에 대해서 x의 제곱 나누기 2인데 얘가 하나의 부정적분이에요. 스몰 fx의 부정적분인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하라 그랬으니 갑니다. 0 대입하면 얼마? 0 빼기! 조심해. 부호 헷갈리면 안 돼요. 마이너스 1만 대입하시면 되니까 시작. 4분의 1 이렇게 괄호 쳐주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더하기 3분의 a 플러스 1 더하기 2분의 a입니다. 정리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됐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뭐야? 앞에 거. 얘 구했습니다. 자, 이제 뒤에 거 구할까? 뒤에 건 뭐야? 넓이. 여러분, 이 넓이 어떻게 구해? 0부터 1까지 적분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지. 0부터 1까지 적분한 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넓이가 되고 그 앞에 또다시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니까 그냥 적분한 겁니다. 그치? 그냥 0부터 1까지 적분한 거를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마이너스까지 감안했으니까 0부터 1까지 적분한 거는 어차피 0 대입하면 0이니까 1만 대입해서 시작. 4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a 플러스 1 더하기 2분의 a를 얘를 그냥 위에 거에다가 더해주시면 된다고. 그러면 이게 날라가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a 플러스 1 또 마이너스 3분의 a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에 대해서 a 플러스 1이 되고 걔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이제 a의 범위가 나온다 이거예요. 양면에 마이너스 2분의 3을 곱하면 음수를 곱했으니까 부등호만이 바뀌고 마이너스 2분의 3 되고요. 따라서 a는 작다 시작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다라는 a의 조건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 0보다 크려면 그냥 이것만 만족시키면 되는데 조금 더 섬세하게 더 들어가잖아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도 더 작아야 돼요. 따라서 공통범위는 얘가 되는구나. 아, a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다가 되는구나. 그 얘기예요. 이 상태에서 이거이면 G형을 구해봐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지를 확인하래. 이제부터 다시 뭐 구하시면 돼요? G형 구하면 돼요. G형 구하면 된다고. G형 구하면 된다니까. G형 여기 있잖아. 우리 기억할 때 있잖아요. 자, 그래프 고스란히 다시 한번 그립니다. 여기 A, 여기는 0, 여기는 1. 이거 함수 fx. 자, 0부터 1까지 적분. 이 넓이를 s라 그러면 그냥 적분하면 뭐가 생겨? 마이너스 s. 얘는 s라니까 넓이니까. 그걸 또 빼면 시작. 마이너스 2배에 대해서 s. 걔가 G형. 그럼 s 구한 다음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되는데 s는 어떻게 할 거냐? 0부터 1까지 적분한 거. 이게 뭐야? 마이너스 s니까 거기다 2배만 해주면 얘가 바로 G형이에요. (1) 대입하면 4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a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a인데 거기에다가 2배 한 게 G형이야. 얘가 범위를 찾아라. 우리 A의 범위 알고 있으니까 이거의 범위로만 바꿔주면 끝나잖아. 얘 12로 통분하는데 2를 곱할 테니까 결국 통분하고 하면 6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우리는 12로 통분한 거니까 3이 되고요.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가 되고요. 플러스 6A가 돼서 2A 마이너스 1 6분의 2A 마이너스 1 이게 바로 G형인 거야. G형. G형의 범위를 구하라. 그 얘기는 6분의 2a 마이너스 1의 범위를 구하라. 그런데 우리는 a의 범위를 알고 있구나. 뭐구나? 여기 있구나. 그럼 이걸 범위로 바꿀 거니까 양변에다 2를 곱하고 양변에다가 1을 빼주고 양변을 6으로 나눠주면 이 G형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다. 양변에다 2를 먼저 곱하면 a는 양수 곱했으니까 부등호만 바뀌지 않고 a의 범위에다 이제 2a의 범위 찾았으니까 2a의 범위에다 이제 뭘 더해요? 시작.
1을 빼. 여기서 1을 빼고 여기서 1을 빼면 여기는 뭘로 바뀌어? 마이너스 6으로 바뀌어. 그걸 뭘로 나눠? 6으로 나누라 그랬으니까 결국 6분의 2의 마이너스 1 G0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정확한 이식이 나오니까 결국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다 참이다 라고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살짝 시간이 좀 걸렸던 그런 문제였고,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나왔을 때 아래 끝이 상수고 위 끝이 x면 미분, 대입 생각하는 거, 그리고 도함수에서 미분욕을 이용한 도함수에서 원래 함수의 그래프로 옮겨가는데 x축의 위치를 원래는 알 수 없지만 대입욕을 이용하면 x축의 위치를 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인수정리랑 연관이 된다고. 정적분의 정의된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당근문제에서 많이 했었죠, 그죠? 근데 요거는 이제 사뭇 다르게 정의로 해석하는 거. 그래서 우리 당근문 시간에 기하적 해석, 대수적 해석 두 가지 연습했었던 거, 거기에 관련된 문제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3학년도 9월 평가원 공통 15번 문제입니다.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대. 그리고 첫 장이 음수고 모든 자연수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당근문제랑 똑같냐? 당연히 내가 올해 유난히 강조 많이 했다. 뭐 점화식 좀 잘해도 정방향이 좀 쉽고 역방향 추적이 뭐야? 첫 장을 구하라는 거야. 몇 번째나 가르쳐주고, 보통 5번째나 6번째나 4번째 가르쳐주고, 한 3단계나 4단계 앞으로 가는데 이렇게 앞에 있는 항을 모르는데, 걔가 5보다 작은지 5보다 큰지를 모르는데 얘를 가지고 얘를 찾는 거니까 여기도 한번 대입해보고 여기도 대입해봐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답이다, 이렇게 풀 거기. 그래서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역추적은 대부분 시각적으로 풀면 조금 더 빠르게 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역추적, 거꾸로 추적하는 거. 단 어떨 때만 가능하다. n이라는 글자가 점화식에 들어있지 않고 an 플러스 1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 상수라면 얘는 1차 함수, 얘도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x 좌표, y 좌표를 가지고 역추적하는데 훨씬 더 편하다 그랬어요. 두 개 다 대입할 필요가 없어. 시각적으로 어디에다 대입해야 될지 금방 보일 수 있다, 이런. 그러니까 역추적은 그렇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연습 많이 했습니다. 고스란히 나왔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게 왜 역추적 문제입니까? 가르쳐준 게 4번째 항, 8번째 항, 12번째 항, 16번째 항만 가르쳐줬습니다. 물론 4의 배수 20번째 항, 24번째 항, 28번째 항 다 가르쳐줬습니다.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하는 거니까 K 대신 0 대입하면 안 돼요. 1부터 대입해야 돼요. 그 얘기는 시작. A4가 R입니다를 가르쳐준 거예요. R이 뭔지는 모르는데, 잘 봐.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고, 그 얘기는 R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데 0보단 크다라는 얘기가 0은 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R의 정체를 밝혔는데 뭐라고 밝히고 있니? 0은 아니면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다른 말로 절대값이 1보다 작다. 어떻게든 표현했었어요. 진분수다. 그렇게 생겼습니다 라는 걸 찾았어요. 됐지? 그러니까 4번째 항을 가르쳐준 거야. 그런데 8번째 항도 가르쳐줬지. 왜? R 대신 2 대입하면 결국 뭐다 시작? R의 또 제곱이니까. 하나만 묻게. 얘랑 얘를 비교해보세요. 누가 더 0에 가까워요? 얘가 더 가깝습니다. 왜? 진분수 제곱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뭐라 그래? 공배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등비술은 0으로 가까이 간다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치? 또 가르쳐주세요? 예. 12번째 항. R 대신 X 대신 K 대신 3 대입하는 거니까. 더 0으로 가까이 가지. 점점 더 0으로 가까워집니다. 얘도 진분수 점점 0으로 가까이 가는 그런 아이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뭘 찾을 거냐? 일단 정방향 추적을 통해서 뭐를 가지고 뭘로 가자? 4번째 항을 가지고 8번째 항으로 한번 나아가보자. 너무 쉬워. 왜? before에다가 3을 더하거나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할 건데, 그 before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얘가 R이니까, 이 R이잖아요. R. R의 절대값은 1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명확하다고. 절대값이 5보다 작아. 왜? 1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B4에다 3을 더하면 F터가 돼서 지금 현재 A 네 번째 항이 R이라 그랬는데 A 다섯 번째 항은 거기다 3 더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항이 이렇게 생겼었는데 R, 다섯 번째 항은 거기다 뭐 더하는 거야? 3 더하니까 여기다 3 더하고 3 더하고 3 더하면 시작. 여전히 5보다 작습니다. 절대값이 여전히 5야. 그러니까 여섯 번째 항도 불편함 없이 구간 나누지 않아도 돼. 여기에 해당되니까 또 3을 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항은 뭐야? 시작. R 플러스 6이 되는 거야. 쌤, R 플러스 6이라는 이 여섯 번째 항의 범위를 찾아주실래요? 여기다 6도 하면 되는데. 시작. 와, 미치겠어. 야, 5보다 큰 게 또 자명해. 또 4보다 크다 그랬으면 또 나눠야 되잖아. 5보다 큰 게 자명하니까 이번에는 1로 가시면 돼. 여기에 뭘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 그러면 뭐가 된다? 시작. 7번째 항이 나온다. 우리 8번째 항만 구하시면 돼. 8번째 항이 R제곱이니까. 그런데 얘 범위도 제발 5보다 큰지, 절대값이 5보다 큰지 작은지 나왔으면 좋겠다. R의 범위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부등 바뀌면서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 거기다가 3을 빼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7부터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5까지입니다. 보십시오. 마이너스 2.5와 마이너스 3.5 사이니까 또 절대값이 5보다 작은 게 명확합니다. 그래서 8번째 항은 드디어 다시 3을 더하니까 얘만 사라지고 시작. 마이너스 2분의 1 R이 되겠구나. 정방향 추적 쉽잖아. 왜 그러냐면 정방향 추적은 얘를 알고 얘를 구하는 거니까 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면 위에 건지 아래 건지를 알고 있다는 얘기라서 정방향 추적은 쉬운데 역방향 추적이 어렵다 그랬어요. 대수적으로 해결할 때는 역방향 추적은 각각 두 개에다 다 대입해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풀자 이렇게 말씀드렸었던 겁니다. 확실히 알았습니다. 뭘 알았습니까? 8번째 항이 마이너스 2분의 1 R이고 그 8번째 항이 뭐라 그랬으니까 R 제곱이라 그랬고 또 하나 0은 아니라 그랬으니까 양변을 R로 나눠주면 R이 그냥 나오네요. 시작. 마이너스 2분의 1 끝. 와. 자, 보세요.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16분의 1, 마이너스 32분의 1.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거리지만 점점 어디로 가까이 가? 0으로. 점점 0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게 4의 배수번째 항이라는 거야. 그런데 100번째 항까지 중에서 절대값 5보다 큰 게 총 몇 개 있는지를 세래. 그리고 첫 장 구하래. 첫 장은 어디서 나가면 돼? 여기서 역방향 추적하시면 됩니다. 역추적하시면 됩니다. 시각적으로 푸시면 됩니다. 좀 이따 풀겠습니다. 뭐 먼저 할까요? 5보다 큰 게 1항부터 100번째 항까지 총 몇 개가 있겠는지 잘 보는데 잘 봐봐 여러분. 얘가 이 조건 만족하지? 우리 아까 뭘 했냐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에 다음 항은 무조건 여전히 절대값은 5보다 작고 맞잖아. 그치? 맞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리고 절대값이 5보다 작으니까 또 한 번 3을 더해서 그 다음 항은 무조건 이런 패턴인데 그러니까 4의 배수번째 항이 절대값이 1보다 작기만 하면 지금 그렇잖아요. 여기 다 그렇잖아요. 점점 0으로 가까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4의 배수번째 항 다음 항은 무조건 2와 4 사이 들어오게 될 것이며 그놈은 원래 거에다가 뭘 더하시면 된다. 3을 더하면 되고 그 다음 것
또 3을 더하면 되고. 그런데 걔는 5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을 더하면 또 그 다음 항은 3을 다시 더하면 되는 거예요. 뭐를 알았냐면, 잘 보세요. 이 얘기야.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푼 것들을 설명해 주자면, 봐봐. 네 번째 항이 이거면 그 다음 항은 3을 더하는 거고,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줄게. 이 값을 확인하지 않아도 돼. 그 다음 것도 무조건 그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여섯 번째 항은 또 3을 더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잠깐만 봐봐. 이렇게 되면 5보다 크니까 일곱 번째 항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 여기 나오는 거기에 한 번 더 곱한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 시작 3을 빼주게 되는 거고, 또 그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항은 다시 3을 더해서 이렇게 되더라 라는 거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얘네들은 점점 0으로 가까이 가는데 네 번째 항 다음 오면 3을 더하면 또 3을 더하고, 그러면 최초로 여기에서 뭐가 발생되며 시작 5보다 큰 항이 발생되며 얘네들은 다시 5보다 작아서 그 다음 항은 3을 더해서 그 다음 줄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아이디어를 이해하고, 물론 일반화시켜서 생각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러분 머릿속에는 3, 6, 제곱한 다음에 3 빼, 그 관계가 여기만 이거 대신 뭘로 바뀌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에 대해서 제곱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값이 5보다 작은 거는 더욱더 지독하게 절대값이, 왜? 이거보다 더 시작 0으로 가까워지니까 점점 이 값도 3에 가까워지는 거고, 얘는 점점 6에 가까워지는 거야. 이거 자체도 5보다 큰데 점점 6으로 가까워지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5보다 큰 놈이 되고, 얘는 무조건 0으로 가까이 가게 된 놈이니까 마이너스 3에 가까워져서 점점 뭐가 일곱 번째 항보다 11번째 항이 그거보다 점점 마이너스 3에 가까워져서 얘는 계속 절대값이 5보다 작은 놈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 이렇게 네 개씩, 여덟 번째 항, 아홉 번째 항, 열 번째 항, 11번째 항, 12번째 항, 13번째 항, 14번째 항, 15번째 항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결국 문제에서 원하는 절대값이 5보다 큰 거는 네 개씩 중에서 하나만 해당이 되는구나. 그게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도 알아낼 수 있다고요. 근데 A 100까지 보라 그랬지. 이럴 때는 규칙성 발견. 100에 가장 가까운 4의 배수는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 맞지? 그리고 잘 봐. 여기 97번째 항, 98번째 항, 99번째 항, 여기가 딱 100번째 항. 그러면 A1부터 시작하면 A1, A2, A3, A4 이 100개 중에 얘네들은 아직 안 구했고 뭔지 모르고 역추적해야 되고, A4부터 100까지 중에 얘가 총 몇 줄이니까 24줄이니까 1제곱, 2제곱, 3제곱부터 24제곱까지니까 24줄에 하나씩 발생된다면 결국 네 번째 항부터 100번째 항까지 절대값이 5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몇 개 발생한다? 24개가 발생되는구나.
이게 24랜다. 미치겠다 내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런 다음에 이제 뭐만 더 찾으면 돼. A1부터 A3까지는 역추적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역추적 문제가 됩니다. 출발합니다. 역추적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일이 저 시에다가 두 가지 다 대입해봐서 둘 중에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답이다. 이렇게 풀면 되고요. 우리가 당금질에서 연습했었던 거는 그 두 가지가 다 되는 경우였어. 그래서 훨씬 어려웠다고. 이 문제는 그래도 쉬워. 둘 중에 하나는 탈락되거든. 그래서 이 문제는 실제로 잘 들어야 돼. 여러분 하는 말.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했을 때 A3 이때 A3 구해보고 이때 A3 구해보면 둘 중에 하나가 탈락될 거라고. 그런데 내 말은 우리가 당금질에서 연습했듯이 올해 수능은 두 가지 다 될 가능성도 많다고. 당금질에서 그거 연습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시각적으로 해석하지 않아도 그래도 무난하게 풀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시각적으로 역추적하는 거에 대해서 확실히 연습해둬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됐지? 언제 시각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요? AN, before, after잖아요. 걔들 제외하고 다 숫자가 더해져 있거나 곱해져 있으면 직선으로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 그러니까 애프터 항을 y좌표라 그러고 비포 항을 x좌표라고 하면 y 이퀄 x 플러스 3이라는 직선과 y 이퀄 마이너스 2분의 1 x라는 직선 두 개의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데 x의 절대값이 5보다 작을 때랑 x의 절대값이 5보다 크거나 같을 테니까 마이너스 5와 플러스 5를 기준으로 해서 그 사이에 있을 때는 y 콜 x 플러스 3이니까 0일 때 y값 얼마고요? 시작 3이고요. 5일 때 y값 시작 8이고요. 마이너스 5일 때 y값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생깁니다. 응? 이렇게 시각적으로 하면 두 군데다가 다 대수적으로 대입한 다음에 성립하는 것만 볼 필요가 없다. 그리고 바깥쪽은 y 이퀄 마이너스 2분의 1 x인데 원점을 지난 직선인데 마이너스 5일 때는 2분의 5가 되고 자 보세요. 얘가 2분의 5면 여기를 지나고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5일 때는 얘가 마이너스 2입니다. 얘가 마이너스 2분의 5입니다. 더 밑에 있죠. 여기를 지나게 돼서 그리고 원점을 지나는 거야. 그래프가 안 예쁘지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생긴다고. 됐지? 이렇게 시각적으로 나타내 주는 게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에서 훨씬 더 요긴하게 쓰인다. 이제 시작합니다. y가 애프터고 x가 before예요. 뭐를 알아요 지금? 애프터 네 번째 항이 뭐일 때 시작?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세 번째 항 구해주시면 되고 구하는 방법? 이게 애프터고 이게 before. 얘가 y고 얘가 x니까 시작! y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x값 y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x값 하나만 만족하지. 그러니까 이게 보인다라는 거야 시각적으로 만들면. 어디다가? y 이퀄 x 플러스 3에다가 얘네들은 뭔데? y 이퀄 마이너스 2분의 1x고 y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x값은 음수가 나온다는 것도 보이지 그지? 시각적인 게 그래서 좋다고. 여기에서 y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x값 구하면 시작 마이너스 2분의 7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둘 중 하나만 구해도 된다고. 어차피 시각적으로 만족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음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2분의 7이 나왔고요. 이제 두 번째 항 다시 가면 얘가 y일 때 얘가 x니까 y가 마이너스 2분의 7이니까 이거보다 더 밑에
y가 마이너스 2분의 7인 건 이쪽 안 만나고 딱 하나니까 양수근 하나만 갈. 걔는 여기에 그래프에다가 y가 마이너스 2분의 7을 대입해서 얘니까 얼마 시작? 14. 마이너스 2분의 7. 7! 큰일 났다. 14라고 뻔했다. 얘를 곱해버렸다. 내가 2를 곱해버렸다. 뭐야? 시작. 7이 된다. 이것도 두 개 다 대입해볼 필요 없이 시각적으로 나타내면 7임이 명확하다. 끝났네 이제 진짜. 첫 번째 보면 집에 가잖아요. 시작. y가 7일 때 x값, y가 7일 때 x값, y가 8보다 작아 7일 때 x값은 양수 하나와 음수 하나가 생기는데 최초에 뭐라 그랬어? 음수라 그랬으니까 얘는 대입해 볼 필요도 없이 어느 그래프에다가 y콜 마이너스 2x에다가 y 대신 7을 대입했을 때 x값을 구하시면 돼요. 얼마나 시작? 마이너스 14다. 그래서 역방향 추적은 시각적으로 푸는 게 훨씬 빠르다. 당금질에서 연습 많이 했어요. 다시 끝났어요. 첫 번째 한 구하라. 시작. 마이너스 14. P는 1항부터 100항까지 절대값이 5보다 커나 같은 거 4항부터가 24개 있는데 여기에서 더 되는 건지 보면 되지, 그지? 절대값이 5보다 큰 거 이게 마이너스 3.5고 7, 14 이게 두 개지. 그래서 여기에서 24개 2개 추가되니까 시작 26개가 최종적인 P값이 되고 거기에다 마이너스 14를 넣으니까 답은 얼마나 시작 12 끝.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역추적 문제와 정방향 추적 문제를 동시에 주어졌던 문제. 정방향, 역방향 두 개. 다시 한번 당금질에서 더 어려웠었던 문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땠어? 어떤 분위기야? 완전 신유형 문제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거를 거의 그대로 출제하는 그런 객관식 문제였는데 13번, 14번, 15번이 평상시보다 이거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렸고 당연히 연습을 했지만 도형 문제도 좀 까다롭게 출제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관식 문제는 좀 쉬웠거든요. 두 번째 강좌에서 보시죠.